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출근길 주식을 맡고 있는 전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네. 오엘리디님, 시진핑님, 렛츠고님, 네, 마리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우리 일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인사 한 번씩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뭐 시장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는 뭐 신나게 출발을 해야겠죠. 왜?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기운들이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오경민님, 진진이님, 블랙에스님, SRO님, 누리제리님, 학시님, 네. 김상리님, 삼천리님, 로이왕님, 반갑습니다. 라인님, 반갑습니다. 네. 17년 됐다님, 경제시장님, 정예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OLED님께서 오늘은 언해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미증시가 많이 좀 밀렸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왜? 주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리기만 할 수도 없어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미증시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눌림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봄바람님, 크리스탈제이님, 리퐁님, 설수아님, 봄바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보통 이제 출근길 주식은 이제 굿모닝 작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후에 마감 브리핑이라든지 특이한 뭐 이슈, 섹터 이런 종목들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방송 있는 날은 제외하고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관세 25% 때렸다. 네, 속보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일단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 출근길 주식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 소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목들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오늘도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미증 씨와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한국산 우리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관세 25% 때렸는데 뭐 때린 건 때린 거고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때려주세요. 관세 때렸다는데 일단 그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증시 안 좋아도 우리는 신나게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존스 마이너스 0.94%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마이너스 0.92%, 그리고 S&P 500 0.7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1.88%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는 그러니까 휴장이었을 때는 초록색의 모습이어서 축구장이 좀 생각났었는데 오늘은 빨갛습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뭐 구글, 메타, 아마존 전부 다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오라클도 좀 약세, 뭐 헬스케어 쪽, 파이낸셜 전부 다 좀 밀렸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6.79%나 하락을 했어요. 일단 엔비디아 먼저 좀 볼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마이너스 0.69%, 0.7%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엔비디아는 일단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아직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문제예요.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정배열에서 이제 역배열로 넘어가고 역배열의 모습에서 지금 이탈을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경계를 좀 하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왜 하락을 했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긍정적인 게 좋겠어요? 부정적인 게 좋겠습니까? 뭐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누리제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단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의 협상 시약 기간이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8월 1일부터 한다고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죠?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화가 나죠. 뭐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미국의 우방국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서 이 우방국을 상대로 25% 관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이 무역국, 교역국을 대상으로 해서 고율관세 이 고지한 서한을 발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경계심이 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엔 미증시도 하락에 대한 명분들을 찾는 것들인데 결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단기 변동성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그 얘기는 뭐예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가 되게 되면 이 단기 변동성이 경계심이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결국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관세 부과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8월 1일까지 연장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육국들 간의 무역 협상이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증시의 불확실성도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통보를 가장 먼저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국에 오는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라오스, 미얀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쪽으로도 서한을 발송됐던 거고요. 일단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일단 관세가 부과가 됐고 아마 계속 이런 내용들은 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번 철렁이었다가 조정이 탁 나왔다가 그리고 무역국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일만 생길까님 안녕하세요. 네. 테마주 조심해야 할 땐요. 테마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라고 하기 좀 그렇고 저는 섹터들도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우리가 테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옴디바이스 AI, HBM, CXL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테마적으로 움직였어요. 2차 전지 주사도 테마성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뭐 섹터나 테마나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에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은 뭐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다만 최근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일정이나 이슈나 모멘텀에 좀 남아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슬로우님 25%가 아니고 50% 이상 관세 폭탄 투하.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직 장 전인데 좋은 생각을 하셔야죠. 좋은 생각이 좋은 기운이 좋은 결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엔비디아, 테슬라 말씀을 드렸고 서클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 테슬라, 서클 이 세 종목의 주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종목이고 테슬라는 아까 이제 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근에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산업에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쵸? 어쨌든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결과론적으로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쓸데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는 아니지만 매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서클은 왜 보고 있어요? 서클 왜 보고 있어요?
어제 미증시에서 10% 상승을 했습니다. 서클을 제가 왜 보고 있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와 섹터가 바로 이 서클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어제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강세를 보였던 섹터와 테마가 바로 이 서클과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기 위해서는 서클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빠질 때 무섭게 빠지죠. 맞습니다. 미국은 뭐 어마무시해요. 그쵸? 자, 일단 디테일하게 이제 내용들 하나씩 훑어볼게요. 일단 테슬라 안 좋았죠.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 어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최측근에서 최대 정적으로 변화했다. 그쵸?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사이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신당 창당 아메리카당 뭐라고 쓰면 라임 좋다라고 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폭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시간에서 오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그게 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머스크 CEO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그 유럽에서 테슬라의 점유율도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도지에서도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회사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감세한 법안에 대한 스탠스를 이야기하면서 한 거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반트럼프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당을 만든 건데 그러면서 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고 어찌됐건 지금 머스크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워싱턴 정가의 기득권 세력하고 싸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신당 창당 여파로 인해서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던 테슬라 관련 상장 지수펀드 ETF 출시도 연기하기도 했고요.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머스크에게 신당 창당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이 ETF 출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테슬라 왜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테슬라는요, 한국인이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들을 위해서라도 머스크 CEO는 빨리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겁니다.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왜냐 워낙에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란 사람들이 둘 다 럭비공 같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좀 즉흥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자기들이 뭐 좋아하면 뭐 트럼프는 또 열린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하고도 화해 무드를 하시는 분인데 알아서 뭐 하시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밀리게 되면 2차전지 종목들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최근에 2차전지에 수급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오늘 지수 약세 흐름 아까 OLED님께서 오늘 슬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경계를 좀 하긴 해야 된다. 이게 소나기가 됐던 장마가 됐던 뭐가 됐던 비는 일단 피해보자 라는 게 제 관점이긴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가 한국 시간 8일 새벽 1시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죠. 그쵸? 서한을 보낼 것이 예고한 바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8월부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부과되는 건 아니고 8월 1일부터 부과가 되는 건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한국에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악재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25%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8월 1일 날 협의가 안 되면 25%의 상호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8월 1일부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장된 기간이 3주밖에 안 된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브릭스한테도 경고를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거고요. 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 빨리 합의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빨리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그 단서를 좀 달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닫혀있던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카드보다 좀 더 확장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시장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미증시가 이렇게 밀렸던 미증시가 단순하게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정말 좀 신중하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제가 웬만하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단기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쵸? 이렇게 단기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과 하락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이 완벽히 정해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시장이 상방이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아도 되겠죠. 다만 지금 이 단기박스권 이후에 상승에 대한 흐름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조정시, 눌림시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식 여러분들 평생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생 할 수 있는 주식인데 왜 오늘 하루 가지고 되게 일희일비 하시고 조급해 하십니까?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은 이렇게 출국의 주식에서 제가 매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고 혹여나 마감 브리핑에 대한 부분들도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와중에 이 순간에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결국에 이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25% 상호가세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3주간의 시간이 있지만 이게 짧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비상계엄이라든지 타den기라든지 조기 대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한미 간의 협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시간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봐요. 결국 협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다. 네. 오늘 장 하락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맞습니다. 오늘 좀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오늘 하락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종목에 100% 투자하신 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을까? 라고 본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감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가는 전략은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고 주도가 못 되는 종목이라면 과감하게 좀 쳐내고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오르고 내일도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스테이블코인이나 최근에 올라간 테마들을 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일단 관심 있게 가지고 볼 건 최근에 조선방산 원전에서 조정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럼 조선방산 원전을 아예 신경 쓰지 말아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 맞습니다. 주도주가 중요해요. 지금 주도주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방산 원전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결국 한미 간의 협상에 대한 카드로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조선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협업을 해볼 수가 있는 섹터가 바로 조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선반영 된 부분들도 있고 6월 달에 선박 수주에 대한 감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맞잖아요. 어떻게 종목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살려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선닷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건 지금 국내에서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대표적인 주도주잖아요. 그쵸? 조선주 테마 기반의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가 이제 코스피에 입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한자산 운용에서 이제 조선 탑3 플러스 레버리지 ETF의 표준 코드를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표준 코드 발급이라는 건 보통 상장 직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해당 ETF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세 종목 국내 조선 상위 기업 세 곳의 편입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조선주가 좋은데 어떤 종목을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럼 ETF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약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그 선택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이 올라가겠구나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들어가기보단 이런 ETF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테마가 반도체, 2차전지 두 개 업종에 국한된 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1일 수익률 2배로 추정하는 겁니다. 레버리지예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과 원자력 함께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자동차 기존 주도주를 좀 제치고 부각되면서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조정 국면을 좀 맞이하긴 했죠. 그렇죠? 근데 조선 업종의 주가 전망은 전 여전히 좀 긍정적인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종목이 힘드신 분들은 ETF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소비주를 좀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그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우리 VIP 회원분들과 전력 설비 쪽 종목을 편입을 했어요. 어제. 근데 또 편입하자마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뭐 모멘텀과 이슈가 있겠지만 제가 일부 지금 하나 카테고리를 갖고 온 게 지금 중국 40도 폭염의 전력 수요 역대 최고치, 일부 지역 정전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월 평균 기온 사상 최고치, 폭염에 도로 터지고 오토바이 녹았다. 우한 폭염에 새까지 쓰러져. 이거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거 헤드라인만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지금 결국에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게 되면 전력망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중국 곳곳에서 지금 뭐 37도에서 39도의 폭염이 예보됐고 그리고 어떤 곳은 국지적으로 40도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중국의 중앙기상대가 내다봤다라는 거거든요. 자, 폭염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폭염이 지속되면 냉방기기 사용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력 소모량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이런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면 전력 설비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왜? 여름 관련된 테마주들 있잖아요. 뭐 선풍기를 만드는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라든지 이런 종목이 오르는 것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쵸? 전국적인 폭염으로 냉방기 가동이 증가하면서 국내 전력 총수요도 오후 한때 101.9기가와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력 총수요는 실시간으로 발전량 파악이 가능한 원전, 석탄, 그리고 가스, 신재생 발전기들의 전체 발전량에 전체 시장 내 태양광 발전량 그 값으로 추정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합해서 구하는 건데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구하는 건데 통상 이 정도 전력 수요면요 더위가 절정일 수 있는 7월 말 8월 초에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서 2주가량 앞당겨진 거예요. 역대 최대 전력은 작년 8월 20일 기록된 97.1기가와트인데 당시 추정 총 수요가 103.5기가와트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라고 했죠? 101.9기가와트, 102기가와트까지예요. 아마 이런 기사라면 올여름 최대 수요가 다시 경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AI 인프라,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거고요. 제가 전력 설비 쪽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도 있지만 지금 결국에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시대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결국 전력기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5년 동안 지금 글로벌 시장 규모도 최대 1,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예요? 정부 정책,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고 정부 정책에 기인한 종목들 봐라. 지금 이재명 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고압 케이블 이런 고사양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전력기기 업체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했었는데 우한, 코로나, 그죠?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요 주도주에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그쵸?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가 좀 견조하게 흘러간 부분들도 있었고 다만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가 무조건 올랐던 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디커플링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시고 미증시가 밀렸으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주도주의 변화는 아직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정부 정책, 저출산, 소비주, 소비 쿠폰, 전력 설비 이렇게 정부 정책과 같이 가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안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 여러분들의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